아, 아,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장선아 코디네이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개강식에 이어서 1회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요 딱딱한 분위기를 좀 깨부시고자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어울리 퍼실리테이션 그룹의 이대철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양령시에서 퍼실리테이션 사업을 하고 있는 어울리 대표 이대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시작한 지 한 1년 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양령시로 왔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양령시와 동산동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도시재생도 이제 막 배우고 있는 중이라서 오늘 개강식과 수강하러 오게 됐는데,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앞에 나와서 진행을 하게 되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저희가 아카데미를 통해서 좀 도시재생에 대한, 그리고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좋지만은, 저는 이런 자리가 특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여기 같이 생활하는 같이 생활하는 주민이기도 하고 같이 도시재생을 해 나갈 동료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좀 인사도 하고 조금 더 알아가고 또 뒤에 좋은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뭐 앞에 나와서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들끼리 그래도 가볍게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진진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진짜 가짜를 줄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소개를 이렇게 세 가지를 해놨어요. 저에 대한 정보를. 첫 번째, 저는 평생 대구에서만 살았습니다. 평생. 두 번째, 저는 양령시 인근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지금 양말을 신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저의 정보를 전하는데, 혹시 뭐가 가짜인지 아시겠나요? 3번이요. 양말을 신고 있다. 그러니까 신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네, 3번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혹시 다른 거 이게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1번. 아, 다른 데서도 살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좋습니다. 2번은 혹시 없으신가요? 아, 군대. 군대였습니다. 2번은 혹시 어떻게 없으신가요? 아, 제가 양령시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거짓은 3번입니다. 3번. 제가 사실 양말을 이렇게 안 신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렇게 이런 양말도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런 신발 전용으로 나온 이런 양말이 있습니다. 있고, 정답은 2번이 가짜입니다. 2번이 가짜. 근데 제가 군대라고 했는데 군대는 사실 대구 밖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의도한 거는 2번이었습니다. 양령시 인근에 자취를 하고 있진 않고 사실 거주하고 있는 곳은 그 수성구에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실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서 집보다 사무실에 더 오래 있다 보니까 여기가 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앞에 그 책 있잖아요. 책 앞쪽에 보시면 뒷면이 흰 종이로 돼 있을 겁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거기 빈칸에다가 나 자신에 대한 세 가지 정보, 요거 아니죠. 그대로. 네. 나 자신에 대한 세 가지 정보를 이렇게 써주시는데, 두 개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적고 나시면은 뒤에 있는 사람 또는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인근에 있는 2명 내지 3명 정도씩 이렇게 그룹을 형성하셔가지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소개를 해주시고 뭐가 가짜다 이런 것들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적을 거 없는데 좀 난감하다 싶으면은 나에 대한 정보 아니라 동산동이나 양령시에 대한 나만 아는 정보, 이런 거 적으셔도 됩니다. 양령시에는 뭐 호랑이가 살고 있다 이런 것처럼 나만 아는 이 동네의 비밀 같은 것도 하나 쓱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인상까지 써가면서 엄청 신중하게 적고 계신데 가볍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이쪽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일 커피를 이렇게 3잔씩 마신다고 3잔 이상을 마셔주신다고 했는데 진짜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물 먹는 아마다 물 먹는 나는 물 먹는 아마다 이렇게 적어주신 분도 계시네요. 네, 지금 슬슬 이제 다 적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30초 뒤에 이제 가까이 계신 분들끼리 한번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2분 이제 앞뒤로 공유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3분, 뒤에도 3분씩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도 이렇게 3분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분이 혹시 의자만 옮기고 약간 중간으로 오셔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3분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조옥현 선생님이 이쪽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3분 여기 같이 대화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오셔가지고 그냥 안 작성하셔도 자유롭게 한번 서로 지금 자기소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뭐가 가짜인지 한번 보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고향을 버리고 다 저는 꺼본가? 아, 네. 맑은 물을 저 사람들 먹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물속에 그때 물고기 준비돼 있어. 저가 솔직히 무슨 생각인데 일본에서 정말 헬스장만 4번의 해설을 들었어요. 전 고소를 한 번도 안 빠져가니까 너무 이게 등부총회가 계속 신청하니까 나중에는 안 시키더라고요. 너무 근데 신청하는 나라 혼자 처음에는 한 번은 여러 사람 같이 있고 나머지는 혼자 있는데 진짜 어려워. 올 봄에 올 시작해서 매달 신청해서 있는데 그래서 얼마나 더운데 복잡해. 또 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가서 해가지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근데 그 사람 입장이 힘들고 얼마나 몇 번이 다 틀렸어요. 다 틀렸는데 다들 잘해주셔가지고 예. 아니 처음에 한 번은 막 엑스트라를 칠 때는 사실 더 잘. 좋은 데 그냥 네, 혹시 그룹별로 소개를 혹시 다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내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동산동과 양령시 도시재생이 나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도 계속해서 됩니다. 이런 두 주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시재생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리고 동산동과 양령시 도시재생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두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지원과 투자를 받는다. 반대 비해서
네, 또 뒤에 강의가 또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한 30초, 1분 정도 이제 마무리하시고 또 1분 뒤에 본 프로그램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0초 뒤에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순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질문만 드렸을 뿐인데 도시재생에 대한 아주 깊고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아카데미 기본 과정을 또 수료하고 나시면은 더욱더 우리 양령시와 동산동의 도시재생의 미래가 밝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로 본격적으로 이성영 대구 중구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의 도시재생 사업의 이해라는 주제로 한 번 더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성현입니다. 제하고 구면인 분도 계실 것 같고 오늘 뭐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렇죠? 동산동하고 이제 양령시는 지금부터 한 3년 전인가 이 중구 전체에서 재생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 우리가 이 현장학교 하면 대체 한 4군데를 셌습니다. 동산동 양령시 요일대 하나 하고 북성로하고 그리고 남산 3동하고 대봉 2동하고 이 4군데를 가지고 중구에서 그나마 재생이 필요한 곳 물론 뭐 그 당시에 그래도 재생이 필요한 곳이 이 지역이다 해서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그래가지고 이거 도시재생 학교 현장 학교를 한번 했습니다. 학교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이 뭐라 하는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찢어서 그 현장에서 우리 현장에는 어떤 것이 장점이다 어떤 것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걸 가지고 해가지고 했는데 참 불행 중 다행인지 다행 중 불행인지 그 해에 그 다음 해에 중국에서 바로 2개나 도시 사업이 되었어요. 북성로하고 동산동이 돼서 사실 중구청에서 그 캠프로서는 1년에 하나 정도 돼서 이래 해야지 소화를 해내는데 한목에 2개 다 돼버리기래 막 감당이 불감당이기래. 오늘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나중에 이래 하면은 이 총 사업비에서 반 정도는 국토부나 저 중앙에서 돈을 주고 그 중에 또 한 4분의 1은 대구시가 주고 나머지 중구청이 되는데 이 4분의 1을 되는 중구청 돈도 버거울 정도로 막 그래오 있긴 해. 막 중구청도 엎어지고 자빠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가 저하여튼 그 당시에 이 동산동하고 양령시인데 우리는 이런 강점이 있는데 이래 변했으면 좋겠고 요런 아쉬운 점은 요래 보완했으면 좋겠고 하는 거를 가지고 해서 그 당시 아주 많은 분들이 했는데 그런 결과서 이제 변화에 대한 하나의 그 시험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지금부터는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틀렸습니다. 특히 대구시의 분위기가 많이 틀렸어요. 이 분위기는 뭐냐면은 이 도시는 지금 조금 설명하니까 도시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유기적으로 움직여요. 오늘 싱싱하고 좋았던 것이 내일 지나면은 구형이 되고 오늘 참 너무 뭐 이래 되는 좀 바꿔보자 했는데 또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뭡니까 쇠퇴가 되고 도시는 항상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좀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도시다. 그럼 그 도시가 좀 있으면 쇠퇴되고 그러면 좀 더 나은 곳으로 인간은 당연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뭐 적응 행동해가 도시가 자꾸 변합니다. 그럼 도시는 항상 번영과 쇠퇴가 같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번영을 했을 때는 번영이 하지만 좀 쇠퇴한 곳은 뭔가 활성화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도시재생 이래 꼭 우리가 도시재생은 무엇이냐 도시재생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도시재생은 과연 버릴 수 있는 하나의 도시의 패러다임이냐
이런 등등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어느 쪽 쏘지? 이쪽 쏘면 되겠죠? 도시재생이 왜 필요하냐? 이제 조금 이제 이 최대한 이설은 버리고 우리 지역과 맞춰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도시재생은 잠시 이따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이 언제냐?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도시가 말이 도시지만은 도시가 큰 하나의 거 있지만 그 도시로 사람들이 이제는 이 전통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는 이제 막 평으로 얘기하면은 앞에서 얘기하면 안 되지만 뭐 옛날에는 한 4,500평 있으면 온 식구들이 아버지, 엄마, 할매 온 식구들이 매달리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억지로 연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가 좋아지고 막 경기가 되고 막 로타리 치는 거 나오긴 해. 500평 짓는 거는 다 온 식구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돼. 그럼 나머지는 그 잉여 인력이 되는 거예요. 잉여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 중에서 자 나는 또 초기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시로 가보자. 공장을 가보자. 뭐 섬유 공장을 가보자. 뭐다 가면 해결이 안 되겠느냐. 도시에 가면 뭔가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도시로 가는 것이 급격히 개발할 때 이 도시로 모였습니다. 이 도시가 모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도시에서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도시는 기존에 겨우겨우 도시가 포화 상태를 끌고 갔는데 계속 도시로 인구가 모이기 때문에 그 안에 도시 인구입니까? 그 안에 도시로의 사람이 모이면 그때부터는 좀 더 나은 입지를 위해서 경쟁도 하고 거기서 경쟁이 떨어지는 것은 외부로 밀리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도시가 막 변화가 됐습니다. 이 도시 과정 속에서 행정이랄까 도시를 관리하고 경영하는 측면에서 사람이 모이면 바로 새로운 길도 만들고 새로운 주거 공간도 만들고 막 이래 막 실시간으로 도시를 업데이트하면 괜찮은데 이게 잘 안 돼. 우선 사람 모이고 막 하고 하다 보면 근데 도시가 어떤 데는 새로만 신도시 하나 이거 뉴타운 같은 거 만들어지고 옛날에는 세트하고 하는데 이 대구 같은 게 보면은 이제는 뭡니까? 하나의 도시가 기존에는 동산동 일대 양령시가 대구의 중심이었습니다. 아주 괜찮고 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길도 좁고 건물도 노후하고 도로도 뭐 좀 좁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활 편의 시설들이 너무 노후화돼가. 그 옆에 가면 좀 나은 데 가보자 하는 것도 있고 정책적으로 성서를 한다든지 이런 외부에 이제 베드타운입니다. 침상 이런 베드타운을 만드니까 글로 이주를 가고 나의 주거는 글로 가고 일하러는 도시로 나오고 이러면서 도시가 서서히 했는데 낮에는 굉장히 복잡복잡거립니다. 밤만 되면 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야간 인구가 차이나고 그러다 서서히 낮에도 좀 더 침체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다 이렇게 도시가 그 부분이 왠지 모르게 개발도 잘 안 하고 침체된 그걸 가지고 도시 공동화 현상이 서서히 일어납니다. 그럼 그 공동화 현상이 이 대구 중구청이고 대구시고 도심의 공동화 이건 바로 업데이트하자 하면서 바로 막 생활 편의시설도 만들고 사람이 편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즉각 만들면 괜찮은데 거기에 예산이 잘 없어요. 항상 급격히 돌아가면은 그게 아니보다 좀 더 급한데 좀 더 심하게 보니까 지방자치대 대구는 좀 더 표가 많은데 조방적으로 넓어가지고 뭐 이 정도 예를 들면 한 뭐 10에이크에 100가구 있는 거와 1에이크에 한 아파트 단지에 가지고 2,000가구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기보다는 표 많은 데 관심이 가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 등등을 해가지고 표 많은 쪽으로 가고 하다 보니까 도심이 이러면 안 되는데 가지만은 서서히 쇠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쇠퇴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현상에서 이 쇠퇴가 그동안에는 그럼 이걸 쇠퇴된 침체는 어떻게 될까? 그래 시원하게 밀어버리자. 재개발 재건축을 해가지고 막 매년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해가지고 그래가 변화시키는 거 그런 식으로 변화가 자꾸 됐는데 언제부턴가 새로이 뭔가 싹 헌집 밀고 새집을 밀었는데 헌집 밀고 새집 밀을 하겠네. 그 다음에 이 개발하는 사람이 이 사업성이 안 나와 타선이 안 나와가지고 헌집가 밀고 새집을 안 하는 경향들이 서서히 나타난다든지 헌집을 밀고 새집을 주는데 헌집이 갖고 있는 사람이 새로 들어올 때는 당신네들이 분담금을 좀 내세요 하는데 분담금이 생각보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데 너무 많이 내려가니까 나는 그만 재개발 재건축 안 할란다 하는 사람이 자꾸 생기고 하나 둘 생기면 그 과정 속에서 그런 공간들이 점점 침체되는 거예요. 그 침체되다 보니까 그게
몇 년 질체되면 괜찮지만 그게 10년, 20년 자꾸 되는 거. 수도권 서울 건대는 40년, 50년 자꾸 밀리는 경향입니다. 그래 밀리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우리도 세금 내고 우리도 제대로 하는데 우리는 왜 이래 생활이나 주거 생활이나 이게 주거 편의에서 왜 이래 열악하지? 이거 뭐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럼 그쪽에 살고 노후하고 낙후된 곳에 사는 사람도 인간의 생존의 기본권이 있는 거예요. 도로 환경도 쾌적한 환경도 필요하고 SOC나 생활 편의 시설도 좀 있고 공원도 있어야 되고 처음도 있고 그리고 골목 상권도 침체 좀 살려야 될 때고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한번 해보자. 재개발 재건축에서 삐까뻔쩍하면 괜찮지만 그게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또 뭔가 한번 해보자 하는 식으로 도시가 쇠퇴한 도시가 활력을 불어넣는 이러한 하나의 도시개발 브랜드 이걸 도시재생이라 하시면 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서 턱 생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도시가 번영을 하고 좀 지나면 쇠퇴되면 이 도시재생은 다양한 의미로도 됐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도시재생 그전 정권하고 차별하기 때문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일어났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타이틀을 해놨어요. 박근혜 정부 때 도시재생. 그 전에는 뭐냐? 도시활력 사업. 이랬다. 그전에는 도시활력 중진지역 개발 사업.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나오고. 또 그전에는 국지적으로 재래시장이 쇠퇴하면 재래시장을 활성화 사업. 안 그러면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런 다양한 형태로 쇠퇴한 공간이 뭔가 활성화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도시재생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형태, 뭐 그런 형태입니다. 아무튼 이 도시재생인데 아까 조금 전에 했는데 정비사업 이제 정비사업을 한개하는데 지금 동산동이나 이 대구시 주변에 보면 정비사업 한개왜 그러지? 재생 때문에 우리가 괜히 정비하는데 걸림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데 상충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여기에 새로운 아파트를 하나 짓고 하는데 사업성이 좋았으면 그 당시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래 덜렁지 가지고 사업성이 안 나오기에 사업을 잘 못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건축 규제가 있어서 이런 것을 그런 형태가 되어가지고 한다. 이런 정비 사업을 했더만 방금지 헌집을 주면 새집을 그냥 이랬습니다. 내가 이래 헌집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네가 너무 이 집이 너무 헌 거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개발업자가 따와서 요만한 지역에 헌집을 싹 밀고 요만큼 기존에 있는 사람들 들어갈 수 있느냐 요만큼 있느냐 짓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넣어가지고 팔아가지고 건축비 충당하니까 요만큼 넣고 거기다 내 이용까지 딱 챙기면은 요런 정도 사업지 되는 거는 사업을 하게 되십니다. 무조건 했습니다. 여태까지 다 해왔어요. 지금부터는 요만큼 새로 짓고 비용 충당하고 요만큼 질러가 있긴 해. 법에도 규제되고 더 이상 팔리지도 안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뭐 이런 사업성이 안 나오긴 해. 자꾸 밀리고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정비 사업들이 자꾸 한 게. 그다음에 할 수 없이 안 되면은 기존에 헌집이 갖고 있는 사람 보고 니 다시 들어올 때는 부담금 좀 지천금 좀 가져와. 그래야지만이 요런 집 하겠다. 요런 식으로 사업성이 이렇게. 뭐 이런 형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다 그런 거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시장에 조금 많이 돼서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나는 아까 얘기했죠. 나는 뭐 아이고 그만 이래 살란다. 여기에서 뭐 땅도 밟고 괜히 뭐 아파트 없는데 있는 데는 없는 데는 하고 또 대출까지 내가지고 막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 내가 못 갚으면 왜? 차라리 나는 단층에 살란다. 이런 분들이 한 명, 두 명 많이 생기면 사업성이 떨어져가지고 노후되는데 이런 정비사업 한계 때문에 아마 재생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형태가 좀 나왔습니다. 뭐 이런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요건 좀 해놓습니다. 지금 여기 있지만 뭐 같이 얘기해가지고 수업을 하면서 하더랍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재생이. 왜 재생이 필요하냐 하면은 요즘 보면은 아까 이제 정비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해가지고 이만한 일정한 면적을 해가 옛날부터 계속 살아왔던 면적인데 너무 노후한데 아까 초기에는 그동안 보니까 사업성이 나온다고 싹 밀었습니다. 심하게는 철거를 하는데 다소간에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뭐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자원이 있어도 그 당시에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되면 어쩔 수 없지만 지정이 미처 안 되면서 자원이 나왔을 때는 안 밀었습니다. 여기 경주에 계신 분 계시나 모르겠지만 초기에 경주에 계신 분들 지금도 그래요.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 문화재법이 그렇게
이 강화되기 전에는 뭔가 아파트 짓고 뭐 질락하는데 더그덕 이랍니다. 뭐 코프레인가 뭐 이상한 게 뭐지? 뭐 신라 시대 때 석등이다. 이거 과연 이거 우리 중요한 자원인데 이거 뭔가가 이 지역을 하나의 우리의 유적지로서 잘 보존해야 되지. 이런 아주 투철한 민족 정신과 우리의 문화 자원을 우리 거로 할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 참 그건 그래 했어야 되는데 개발의 소용돌이 때문에 그런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때. 그럼 뭡니까? 할 수 없다고만. 노가다 그 반장이 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 그대로 해. 하면 그거는 전부 다 쭉 해가지고 그대로 물러간 게 비일비재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개발을 하고 해발하고 했더니만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 뿌리 이런 것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나 둘 사라지게 자꾸 사라집니다. 그래서 심하게는 우리 후손들이 고향 얘기를 하면은 한번 얘기했나 모르겠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가 많은 데는 막 이래가면은 좀 대규모 개발하는 데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 오늘은 우리 이 고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래 얘기합니다. 고향. 그래가 자 고향이 어디십니까? 고향이 이렇게 선생님은 초기에 선생님 그래도 뭔가가 뭐 그런 거 얘기했지만 딱 들어요. 우리 고향은 삼성 내면입니다. 이래 나옵니다. 우스개 그렇지만 실질도 그래 나옵니다. 저기 친구는 또 나서기 좋아하는 친구는 손 딱 그래요. 우리는 대립 일편한 세상입니다. 이런 정도가 큽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획일화가 됩니다. 획일화. 똑같이 간답니다. 서울에 한 20년, 30년 전에 상계, 중계, 뭐 서울에 그 상계 이런 데 한 데가 뭐 120동이 똑같은 거 15층짜리 같잖아요. 쫙 서가 있어요. 숫자 까딱 잘못 보면 나머지더라. 뭐 화단을 틀리게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똑같이 갔습니다. 대규모 개발하고 막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는 특성하는 것입니다. 오직 획일화된 거주 공간으로 막 했습니다. 거기에 살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획일화된 사고방식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창의적이고 뭔가 튀는 발상 이런 거를 잘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동양에는 이랬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서양하고 동양하고 차이가 서양은 튀어야 산다. 수업할 때 이제 너무 깔끔하게 하면 안 돼. 청바지 째가지고 해가지고 무릎 툭툭 튀나면서 이게 개성인데 왜 이러냐 했더니 옷이 편하게 입으려고 이런 것을 아주 값어치를 해주고 창의적인 발상이 들어간다. 동양에는 뭡니까? 속담이었습니다. 모난돌이 항상 정을 맞는다. 너무 튀지 마라. 안 그래도 튀지 마라 했는데 온 아파트가 똑같이 가니까 개성 가는 게 없습니다. 똑같은 거 조금만 해가지고 수업 시간 내가 아는 거 손 들고 하는 시절을 쓸데없이 튀지 말고 내가 가르쳐주는 거 그대로만 하지 무슨 거 하냐고 이런 게 자꾸 졌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우리나라가 너무 획일화되고 통일되고 정체성이 사라지는 이런 현상이 자꾸 되는데 나라가 변하고 하면서 이제는 뭔가가 좀 변화가 돼 보는데 아마 그런 걸 가지고 가장 변화가 좋은 게 뭐냐 우리 지역에 있는 뿌리 우리 지역에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우리 거를 만드는 하나의 모티브로서 가장 좋지 않겠느냐. 재생을 하면서도 우리 지역의 자원이 뭔가 있는가 자랑할 만한 자원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는 노력 우리가 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장점이 뭐냐 그런 이런 단점이나 위험 요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완화시킬까 하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쇠퇴하는 지역을 좀 더 활성화하는데 늘 때는 하면 어떻게 했냐 이런 과정이 하나의 재생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요래 뭐 많이 좀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좀 많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아무튼 이래서 하는데 오늘 저하고 이제 여기 보면 아주 젊은 분들도 계시고 여기서 조금 이 지역을 해서 마을의 리더 되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도시재생 대학을 왔는데 누가 도시재생 가서 뭐 배웠지? 도시재생 하면 수업 잘 안 나옵니다. 오늘 저하고 같이 고민했는 거 공부했는데 도시재생 하면 딱 가실 때는 이제 딱 하는 게 있습니다. 도시재생에 다른 거 하거든요. 쇠퇴하는 공간에 조금 좀 남루하고 노블량한 공간에 활성화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활성화든 다 활성화하면 도시재생이 넓은 애 다 합니다. 아까 했지 재개발, 재건축도 도시재생이요. 그리고 시장,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것도 도시재생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모여서 저 집에 누구 살까? 이 집에 누구 살까? 저 집 아들까?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주민들 간에 공동체가 커뮤니케이션도 활성화되는 것 이것도 하나의 공동체 활성화 이것도 도시재생입니다. 이러한 도시재생을 처음 나와서 도시재생이라 한다. 그럼 쇠퇴한 공간을 활성화하는 게 도시재생이에요.
아주 쉬워요. 어디도 우리가 면접을 간다든지 내가 평가하러 가면 항상 그게 사는데 도시 재생이 뭡니까? 이런 물으면 10명 중에 8명이 대답을 잘 못해요. 그 도시 재생은 막 본인 전공을 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되면서 쇠퇴한 공간을 활성화합니다 하면 이게 100점이에요. 좀 더 이제 120점 되려면 중간중간에 살을 좀 채웁니다. 쇠퇴한 공간, 우리가 법적으로 쇠퇴한 공간이 뭘까? 아까 얘기했지. 이 인구가 감소합니다. 왜 감소할까는 차차 얘기하지만 인구 감소, 여러 요인에서 인구는 감소됩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좀 더 나은 공간을 위해서, 좀 더 장사가 잘 되는 곳으로 자꾸 옮겨가다 보면은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는 곳은 뭡니까? 서서히 인구가 감소됩니다. 뭐 그런 지역이 뭡니까? 활력도가 떨어집니다. 거기 이제 쇠퇴의 시작입니다. 또 뭡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래 되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뭔가 새로 짓지도 않고 이러면 건축물이나 구조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그러니까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인구가 감소하고 건축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뭔가 골목 상권에도 장사합니다. 미장원을 했는데 사람이 없어. 이발소 같은 거 다 죽어버렸어. 맨날 좀 뭐 구멍가게 하려고 했더니 택도 없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이 골목 상권이 사라지고 골목 상권이 점점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인구가 감소를 하고 쇠퇴한 지역 하니까 쇠퇴한 지역이 인구가 감소를 하거나 건축물이 노후하거나 또 뭡니까? 산업이 이제 장사가 안 되는 거. 이게 이제 산업 구조가 이제 변화된다. 이러한 지역에 활성화를 하는 것이 재생사업입니다. 그럼 인구가 없고 하면 시원하게 포크레인 다미르가 하나 둘렁짓는 거. 이것도 재생사업에 맞습니다. 요즘 뭐 동산동 여기도 마치 그렇게 재개발 막 하고 그것도 맨 재생사업 이런. 근데 이제 사업과 사업가들이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과 사업가의 상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이제 법리적인 문제가 조금 풀어야 될 문제지만은 아무튼 좀 넓은 의미에서 전부 다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것도 재생사업.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쇠퇴한 공간을 활성화하는데 그냥 왠지 모르게 앞에서 누가 끌고 가고 왠지 모르게 관주도적인 하나의 강력한 개발 드라이버적인 그런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쇠퇴한 공간을 활성화하는데 누가? 그 지역에서 살아왔던 사람 그리고 그 지역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좀 더 전면에 나서서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건 왜 그래 할까? 한번 보면은 이 지역에 지금 동산동 양령시 현장에도 보면은 현장 지원센터도 있고 아까 지금도 급하다고 갔는데 요즘 뭐 활성화 변경 그것 때문에 막 공무원들이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뭐 변경해야 되고 뭐 그것 때문에 가버렸는데 그때 이제 공무원들 이 양반들이 옛날부터 여기 살아왔을까? 이 지역에 대한 고민을 과연 내만큼 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뭔가 개발사 돈이 투자됐다 끝나고 난 뒤에 그 양반들이 계속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확보했는 예산과 우선 쓰고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썼는 그런 공간을 3년, 5년 활용을 못하면 또 애물단지가 돼. 그러면 그걸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 다른 지역에 있는 단체, 다른 지역에 있는 기관이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도 중국에 몇몇 그러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걸 노리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재생사업을 해가 이쪽 활성화한다고 딱 지어놨는데 주민들이 그만 관리를 안 하네. 그래 한번 슬슬 놔뒀다가 법적으로 5년이거든. 5년만 지나면 이거 용도 변경할 수 있어. 5년 다 될쯤 되면 톡톡 넣게. 그거 자꾸 피하라고 왜 합니까? 그거 자꾸 전기세 못 나고 애물단지 왜 합니까? 우리 단체가 우리 조직이 와서 관리할게. 이래가 서서히 진행하고. 그럼 뭐야? 이 지역 쇠퇴한 지역 활성화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 주민에게 과실이 안 가고 외부 사람이 들어옵니다. 물론 전체로 봐서는 왜냐면 그래 되는 이런 걸 막아서 주민이 좀 나서고 좀 해. 그런 거 해요. 그럼 주민이 나서고 주민이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런 현장 지원센터나 이런 거에서 그런 얘기만 합니다.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많이 들었을 거라요. 시작하면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주민 주도형 이 얘기합니다. 주민 역량하는 이런 식의 재생 사업을 할 때 아이디어를 하는 거. 이런 식의 재생 사업을 하는 거점 공간을 누가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높이는 것. 여기 주민 역량 강화. 아주 용어가 너무 좀 까칠까칠하지. 주민들의 능력을 좀 하고 이 지역에 관심도를 높이는 이런 사업입니다. 쇠퇴한 지역의 그 지역 주민들이 보다 활성화를 하는 겁니다. 이런 활성화 하는데 또 하나 이제 더 붙일게. 주민들 어떻게 활성화할까? 그 지역의 상권이 쟁취하면 경제적으로 활성화. 그래서 경제적인 거점도 만들어보고 가능한 아까 얘기했지 창의적인 거점을 좀 넣으면 좋고 문화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옛날부터 소리꾼이 있었어. 그 소리꾼이 뭔가가 잘하면 히트 칠 것 같은데 뭐 그런 하는 문화. 그리고 이 지역에는 우리 지역에는 옛날에 건천이 흘렀어. 옛날에 무슨 있었어?
어차피 모든 공간이 바로 돌아서면 역사입니다. 역사가 유물이고 이래 될 뿐. 그런 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은 뭔가 지금은 저래 지저분하지만은 한때는 보기가 좋았어. 그 보기 좋은 걸 사람들이 보게 하고 우리가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생태적으로 환경적으로 뭔가가 활용을 해서 활성화하는 게 도시재생 사업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럼 다 도시재생 대학 나오면 다 그럽니다. 쇠퇴한 공간을 활성화하는 것이 재생 사업입니다. 그 방식은 무궁무진하고 방향도 무궁무진하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은 다양성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곳이다고 봅니다. 이래 쫙 있는 거 전부 다 방금 했는 얘기를 자꾸 당위성을 높이려고 요래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뒤로 가나 앞으로 가나 요래 되는데 요거는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도시재생이 뭐 어떻게 할까? 방금 얘기했지. 쇠퇴한 공간을 활성화를 하는데 아무 이 도시재생이 천편일률이고 획일화된 거를 아까 좀 극복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좀 차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원도심에 대해서는 역사와 문화나 이런 식으로 또 해나가는 방식. 근데 우리 지역은 뭐 역사도 그렇게 없고 이제 뭐 60년대, 70년대 왕창 들었다가 쇠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노후한 주거지. 지금 대구도 많습니다. 지금 주거환경 개선지구 하면서 쉽게 말해서 재개발, 재건축해가 사업성 나온 건 다 해결됐고 사업성이 안 나온 지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뭐 학고방지, 피난민촌 이런 지역들입니다. 그런 거는 민간 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꾸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집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가 거기에서 들어와서 그런 이제 점유를 하고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도저히 사업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극심하게 쇠퇴해서 극심한 노후불량 지역에는 공공에 대한 편익을 좀 제공하자 하면 공공이 돈을 제공합니다. 그런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이랍니다. 그런 지역들은 공공이 들어와서 LH, 도시공사 이런 데 들어와서 전부 다 공공의 자금을 가지고 일정하게 주거를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LH 도시공사가 돈이 많아가지고 시작해가 한목에 닿으면 괜찮은데 이 친구들도 야금 해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 뭐 대봉, 이동 이런 데는 극도로 심 배기영화 찍고 이런 거 이상한 그 정도로 아주 극심합니다. 지금 낮에 가서도 막 으실으실할 정도로 있고 서울에 보면은 청계천 그쪽에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이 서울 한복판에 그 창덕궁 앞에 그 쫙 내려다보면 그쪽에 청계천 그쪽 가면 그 뒷골목 가면 막 무시무시한 정도 사람이 낮에 사람 들어가서 죽어도 모를 정도로 아주 극도로 쇠퇴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뭐 서울에는 아예 그런 게 많아요. 이번 뉴딜 사업 해보면 서울 중심으로의 이 사업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죠. 아무튼 그런 지역들은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지만이 효과가 안 있겠느냐, 발생할 효과가 안 있겠느냐,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도 뭐 이런 것들. 안 그러면 뭐 저 산업도시 아까 이제 장사하려고 뭐 산업도 때문에 대구도 한때는 이 섬유도시로서 전국에 히트를 쳤습니다. 섬유도시가 뭐냐면 노동지각적인 산업이에요. 기계 하나 갖다 놓고 사람만 막 해가지고 막 사람으로 중심으로 오집니다. 그 사람이 모이면은 밤에 또 거주 공간이 있어야 되죠. 이런 게 전부 다 좀 노후 불량한 것이 좀 유지됩니다. 그래서 산업이 그런 섬유 산업이 진짜 중국 된 겁니다. 중국에 오니까 우리가 경쟁력이 뚝 떨어져 버린 거라. 왜냐하면 우리는 인건비가 월급이 한 달에 예를 들자면 200만 원인데 중국에 우리는 100만 원 하면 됩니다. 하면 기계가 만들어내는 걸 뒤에서 사람이 뒷일을 하는데 전문화된 게 아니고 단순히 노동지방이 있기에 100만 원 한 데가 훨씬 더 경쟁력입니다. 제품이 아주 뛰어나게 나오냐? 그렇지 않잖아요. 기계가 척척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걸 그 밑에 검수하고 뭐 하는 게 똑같은 그러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가 가다가 중국도 인건비 올라갔기에 베트남으로 가고 베트남 떨어지기 전 그러니까 그런 섬유 공장들이 이제는 경쟁력이 떨어지네. 그럼 공장이 장사가 안 되면 막 논리 놓고 막 이래가지고 부도가 나고 자꾸 바뀌고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하면은 활성을 할까? 하면서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섬유를 이제는 옛날 제품이 아니고 새로운 총을 팡 쏴도 총 맞아도 총알이 못 드는 그런 하나의 섬유를 만들어보자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 개발해서 교성산업 이런 것들 왜냐면 칼로 비도 섬유가 안 잘리는 그런 옷 그런데도 옷은 아주 가벼운 옷 이런 지역 만드는 그런 걸 구조를 고도화시키고 업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연구 개발이나 앵카 시설을 만드는 그런 거로 가보자. 한데 대구에 3공단일 때는 번창했는데 엄청나게 죽었다가 이제 하나의 3공단이 그런 하나의 허브나 앵커 시설 되려고 계속 좀 투자를 하고 있고
경쟁력이 있으니 자꾸 가보는 그런 형태로 말합니다. 그걸 이제 공단 쪽에서는 구조 고도화 사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를 좀 한번 해보고 변화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무튼 뭐 이런 형태로 좀 여러 가지 가고 있는데 아무튼 도시 재생이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뭐 역사는 크게 하지만 아까 이거 살짝 드렸지만은 한때는 도시 활력 증진 지역 하면서 전에는 이 도시에서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개발 사업이 다 짜졌습니다. 대구에 대표적으로 되는 거 보면은 도활 사업은 그죠. 이 읍성 상징길, 읍성 쪽으로 해는 거리는 또 도활 사업이 있습니다. 이쪽에 가면은 남산동에 가면은 이 카톨릭이 있습니다. 옛날에 영화 촬영했잖아요. 막 카톨릭 쪽이다. 교황이 여기 한번 온다 해가지고. 그래서 도마 도시 활력에서 종교 자산이 지역과 화합하다해서 남산 백년 향수길 하는 사업을 합니다. 이제는 아마 조금 더 각광을 받아요. 초기에는 만들어놨더니만 저희가 이제 만들어놨더니만 이 너무 주변은 노하고 이러니까 카톨릭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가고 성모당을 가면서 이제 가로 관람형 벽체를 보면서 왠지 모르게 이 지역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그런 거고 뭐 그리고 삼덕동하고 동인동 여기 이제 생태마을 하면서 수달 같은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이런 사업들 방금 뭐 솔솔솔길 사업들 대구에서는 중구가 가장 많이 그런 해가지고 활성화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김강석 길 하는데 김강석 길은 이런 도활 사업 말고 특화된 겁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방천시장이 너무 남루했어. 그 방천시장을 뭔가 활성화할 개념보다는 너무 지저분한 것도 치우자. 그런 창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동네 매덕 안 가지고 좀 지저분한 거 치웁시다. 그래 치우긴 치우는데 그 치우면 뭐 그것만 될까? 하니까 그쳐서 그러면 옆에서 몇몇 인디고모삼 이창원 대표하고 이런 친구들이 여기에 보면 대구가 상징할 수 있는 뭔가를 벽을 한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이 친구들이 아마 다른 데는 그래 하고 있는데 대구는 아예 그것도 없다. 그러면 좋다. 그래 하면서 이 친구들이 그럼 우리도 작업하고 그런 공간에서 뭔가가 좀 가난한 뭐 예술가들이 뭔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하면서 방천시장 지금 김강석 거리는 그 점포들을 이 친구들이 월 5만 원, 월 좀 큰 데는 10만 원, 뭐 10만 원, 20만 원 이래가지고 뭐 고양이도 주고 있고 개도 있고 쓰레기 있는 거 이런 거 막 치우는 거 구청에서 다 치워주고 그 친구들 그들은 거기서 나오면서 누가 잘 나가 뭐 이러면서 야 김우중이 어떻게 했나 하면서 김우중을 옛날에 김우중을 관에서는 김우중이 안 좋았나 하고 또 어떤 데에서는 뭐 양준혁도 있고 뭐 야구 선수 하다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 그 당시에 양준혁 야구도 잘 못하고 그하다 뭐 전라 뭐 충청도 가고 광주 쪽에 가고 좀 그렇잖아 뭐 이렇게 하면 그럼 왠지 모르게 그러면은 기타 잘 치는 이 김광석이가 여기서 옛날에 많이 막 끌려먹고 했다 한데 그럼 그걸 해볼까 됐나 그래 뭐 요즘 그런 졸업소다 인기도 별로 없고 왠지 모르게 셰디즘적인데 되겠나 하대 그래도 그게 안 낫겠느냐 그래서 그럼 김광석을 해가 모티브를 만들어보자 하면서 출발했는데 참 그거는 사업을 출발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상인분들이랄까 그걸 같이 지원했는 사람들이 그 정도 대박 난다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지저분한 공간, 쇠퇴한 공간을 활성화하겠다 하는 그 정도로 출발했는데 사람들이 모이고 막 하고 한다. 그래서 마침 또 감성 트렌드가 왠지 모르게 우리나라에서 감성 트렌드가 확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여행에 대한 그런 게 막 하는 그거 엇물려서 왠지 모르게 여기는 한번 가봐야 되는 그런 거. 서로 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맞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 인위적으로 계획을 하고 했는 것보다는 자생적으로 막 터지는 그런 겁니다. 요즘은 조금 쇠퇴했습니다. 물론 그 코로나 때문에 쇠퇴해서 다시 복구가 될지 안 될지는 우리도 지금 의아히 생각하면서 상상을 초월한 올라가는 정도인데 조금 그래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 됐던 것을 이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그럼 도시재생 사업을 해보자 하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이라고 법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했다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야 이걸 가지고 해보자 4대강 이런 거 말고 동네를 확 하는 거 재생을 해서 동네를 확 바꿔버리겠다 뉴딜로 만들겠다 하면서 제가 1년에 10조가 한 50조가 도시에 노후 불량한 걸로 완전히 활성화하겠다고 하면서 했는데 지금 뭐 좀 한 450, 약 한 500개 하려고 거의 다 돼갑니다. 요 원래 몇 개 하면 500개 이제 돌파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 활성화가 이제 좀 변화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무튼 이런 형태로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지금 몇 가지 사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 이제 400개인데 지금 완성되는 게 한 150개, 200개 되는데 그 많은 데가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춘 데도 있고 오히려 쇠퇴한 것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감천문화마을도 좋다고 전주 이런 거는 초기에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걸 노크를 해보자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 도시학자들이 우리나라에 한번 해보자 해서 뭐 했지만은 전주와 전통을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쇠퇴한 마산 창원은 왜 됐을까? 마산 창원이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공업, 중소공업의 메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본의 모든 자금들이 일본에 바이어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마산 자유거 이직이 와서가 조그만 공장을 차리고 거기서 와이사스도 만들고 바지도 만들고 엄청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산 창원에 있는 사람들이 마산 창원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서 공장에 근무하고 좀 이랬습니다. 그런 공장이 엄청난 공장들이 우리나라 임금이 올라가 있길래 이 많은 자금들이 일본 자금들이 다 빠져가 중국 가고 다 빠져가 대만, 일본 뭐 다른 데 경쟁력이 있던데 다 다른 쪽으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뭐 베트남 쪽으로 많이 갔고 인도네시아 지금 집중적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 자금이 싹 빠져나가서 그걸 구조보다 업그레이드 됐으면 괜찮은데 업그레이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산에 보면 창동하고 이런 시장들이 옛날에 엄청나게 번영을 구가했는데 뒷골목에 가면 완전 불꺼진 항이라 그 지역을 뭔가 활성화를 한번 해보자 하면서 전주와 마산 창원을 테스트베드 이제 그래서 하나의 또 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한번 정책적으로 해보자 하면서 10수년 전에 먼저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쪽에서는 한옥마을, 그럼 전주 이제 한옥마을은 아주 처음에 시작하고 단발성 사업을 했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 사업을 해서 하나의 대부분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데 특히 전통과 관련된 사업의 메카로서 지금 거의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한옥도 전통 한옥이 되냐 어떤 향에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에 뭐 해놨는 한옥입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옛날 고란 한옥이 게 아니고 일제 강점기 때 한옥, 그 이후의 한옥, 뭐 이런 해마다 뭐 이런 한옥들을 가지고 노화되는 걸 하나의 뭔가가 이 우리 지역에서 뭔가 경쟁력을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가보자 하고 많이 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 한옥마을에서 서울 쪽에도 가봤지만 전주 한옥마을 무조건 안 가봤겠나. 지금 한 3년 차쯤 됐기 때문에 거의 가봤지 않느냐. 코로나가 없으면 오늘 도시를 하면은 나중에 선진지 가보는데 유사한 사례로 한번 가볼 수도 있는 그런 곳으로도 그랬습니다. 예산 많이 들어갔어요. 거의 한 2천억 넘게 들어갔어요. 처음에 한 300억이었는데 그다음 한 2천억도 더 들어갔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서 했는 건데 요 지역은 조금 그런 지역이고 이것도 한번 좀 생소한 거 이제 다른 지역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좀 생소한 건데 일본에 보면 이제 나가사키 촌데 오사카 있습니다. 오사카에 가면은 기존에 이제 이 오사카가 이 계속 그거 하는데 신오사카 위쪽에 가면은 옛날에 막 개발을 하고 했는데 사업성이 나가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나가서 이제 신오사카 지나가서 보면 나가사키 촌 여기인데 요 지역들은 여기도 걸리고 개발 안 되고 저도 개발 안 되는데 그런 노는 한옥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서서히 이제 합의를 봤어요. 개발이 될 수 있는 민영주택 개발과 개발이 안 되는 지역과 같이 엇물려서 개발되는 니네들이 개발부담금, 요즘 우리가 개발부담금 하면서 개발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혜택을, 편익을 개발이 안 되는 쪽에 좀 그렇더라. 그래서 공원을 하나 같이 공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도량형으로 하면 한 330제곱미터, 약 한 100평쯤 되는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그 공간에 주민과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주말 장터도 하고 문화 교실도 만들고 등등등 고려했는 사업을 하면서 거기 계신 분들은 70대 이분들은 죽어도 땅을 밟겠다. 그래서 이제 땅콩주택도 좀 만들고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는 뭐 또 도저히 유지 비용이 안 돼가 하는 거는 하나의 아파트 짓고 하나의 타운으로 만드는 그런 곳이고 거기에 노후한 주택들을 여기 젊은 사람들이 와서 나름대로 하나 카페도 만들고 여기에는 가면은 이제 그런 것들 먹거리도 참 만들었습니다. 카레도 막 만드는 데도 있고 지금도 그런 집도 있고 먹거리도 많고 액세서리도 많고 나름대로 해가지고 한데 그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일본에서도 도시재생하면 그래서 니꾸사쿠 메고 이거 막 돌아다니면서 요런 어떻게 하나 이래 하는 겁니다. 혹시나 이제 코로나가 안정되고
도시재생에 나는 공부 좀 더 해보고 싶어. 뭐 이렇게 할 때는 보면은 어디 뭐 다른 데 갈 때는 그냥 가는 것보다는 이런 것도 하나의 사례로서 이 좀 한번 그래 볼 만한 그런 곳입니다. 아까 요 하는 게 이제 이런 운동장입니다. 같이 운동장인데 요 운동장에 전부 다 같이 모여서 뭐 하고 요 주말 장터해가지고 여기는 장터에 일본에 한 평에 이제 만원 이제 그 하더라고요. 1,000엔 장수 한 평에 10,000원. 10,000원 정도에 되면은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물건 팔고 이런 것들 지금 보면은 뭐 웰빙 먹거리 하고 푸드 웰거리 하고 하는 것들 여기도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는 아무나 못 오고 여기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엄정하게 철저히 검증합니다. 수산물 갖고 왔는 사람 이래가 어떤 데는 수산물 데이, 어떤 데는 농산물 데이, 뭐 과일 데이 뭐 이래가 좀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뭐 수산물 갖고 오면 아무나 못 하고 특별히 요 되는 사람들 저거 검증해가지고 다 해내고 오면 그래 자리 딱 해가지고 많아요. 그래 여기 100평 돼 있긴 해 뭐. 한 번 할 때마다 한 7, 80만 원 뭐 정도가 여기 들어온다 이게 시간에. 그러면 그게 대신에 마을의 수익금으로 막 잡히고 또 어떤 데는 여기다 뭐 건강 체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어떤 데 뭐 할 때는 뭐 요래 하고 정치인들도 정치 유치할 때 이 공간 내 2시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내고 여러분 저를 밀어주세요. 이것도 하고 있어요. 이런 행태도 하고 있는 게 같이 어울려서 그래가 이 지역이 세태한 곳에 이제 활성화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례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형태가 좀 됐는데 뉴딜 사업에 뭐 지금 새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뉴딜 사업의 파라다임하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조금 문재인 정부도 이제 거의 다 막바지기 때문에 크게 강조를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크게 몇 가지 보면은 뭐 새로운 그 자원을 발굴하자. 그리고 지역 역량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원을 역량을 높이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 하면서 이 참 같이 어울리는데 저소득층도 같이 어울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공임대를 좀 높이는 거 해보자. 뭐 주거 취약제를 해보자. 새로운 먹기를 해보자. 등등 다양한 형태로서 한번 바꿔보겠다고 1년에 100개씩 해서 5년에 500개를 하겠다 하면서 했는 그런 사업의 파라다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수는 맞춰지는데 과연 질이 높아졌느냐. 이제 조금 더 그걸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유형 이런 거는 아마 대 말고 다른 수업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건 넘어가도록 한데 일반 근린형 뭐 이런 지역입니다. 동일산 우리 지역에서 이제 일반 근린형 정도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합니다. 주로 이제 주거지와 골목 상권이 혼재된 지역에 주민 공동체가 활성해서 이 지역을 한번 변화해보자. 주민 공동체 거점도 만들어지고 뭐 공방도 만들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도 좀 만들고 그다음에 마을 가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만들고 이러면서 이 지역을 활성화 한번 해보자. 그 사업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가 3년 전에 사업 계획을 따가 이 사업을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요 지역이다. 꼭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생 사업이 좋다고 막 홍보할 때는 이랬습니다. 전국에 막 빛과 번쩍해서 막 한 400군데 이제 몇 개 안 남습니다. 500군데 다 돼가는 정도로 아주 열심히 하고 딱 하는 거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이나 이것도 큰 그게 아니고 이거는 뭐 수업 시간을 제가 1시간 반 이래 수업할 때 용어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지금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도시재생을 할 때 이런 겁니다. 참 열이 났습니다. 세태 진단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항상 전문가만 하지 말고 이제는 여기 보면 딱 힘들다. 이런 부분 자원조사 이거 할 때는 항상 지역에 있는 계신 분들하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도시대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워크숍을 한다든지 아카데미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관심을 자꾸 유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산동은 초기에는 1년 차에 이걸 좀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저변 확대를 하고 좀 더 이 지역에 발전해서 고민 좀 하고 하나의 계획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처음에 전문가가 계획을 했는 것이 과연 우리 지역에 맞는 건지 계획을 할 때 우리가 처음부터 진입을 바짝 했으면은 좀 더 이 지역 거가 됐는데 그 지역에서는 모대학 팀들이 막 부랴부랴 만들다 보니까 좀 잘 안 맞는 경우 좀 일부 있었어요. 그래 그걸 빨리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빨리 이 지역을 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하고 하면서 우리 지역에 옷을 좀 맞춰요. 참 좋으면은 시작할 때부터 옷에 쫙 맞는 옷을 하면 되는데 그다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다이어트가 몸이 좀 날씬해지면은 옷도 좀 여기에 맞춰가 좀 변화되고 한 3, 4년 동안에 좀 거기에 맞춤형으로 빨리 변화하면은 좀 더 우리 활성화를
하는데 발돋움한테 훨씬 용이할 건데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 하는데 아마 이런 걸 가지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로 좀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시간이 좀 더 해도 되는지 그건 모르겠다. 좀 더 해야 됩니까? 30분까지 하나? 언제 20분까지 합니까? 언제까지 합니까? 제가 10분 더 쉬었다 할까요? 안 그러면 지금부터 한 15분이나 요래 했다가 오늘 좀 일찍 마치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부터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한 10분이나 15분 하고는 오늘 일찍 마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낫겠지? 지금 시험 보면 그만 열기 확 끓일 것 같아서. 제 다음에 수업이 좀 있습니까? 없지? 그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하면서 활성화를 하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뭐 좀 재밌게 하는데 이 주민의 역할, 행정의 역할을 하는 이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 역할 분담이 이제는 좀 필요한 이유가 아까 얘기했지. 이 주민이 왜 자꾸 역할을 좀 강요하는 건가? 여기에 지금 동산동에서도 이 지역을 위해서 거점 공간들이 이제 몇 개 만들어질 수밖에 없던 애입니다. 이 거점 공간들은 결국 누가 운영하느냐? 초기에는 어차피 땅 주인, 건물 주인은 중구청이 됩니다. 그럼 땅 주인, 건물 주인이 중구청을 유지 관리하려면 비용을 내놔야 돼. 유지 관리비를. 근데 그 언제까지 내놓을 것이냐? 전기세, 물세 다 내놓습니다. 덩치가 크면 그 관리인도 둬야 돼. 공공 근로를 파견하는 연예가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차라리 그래야 될 거면 이 지역에 맞춤형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에 맞춤형을 하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운영해야 되겠다. 우리가 운영하고 싶어. 하려고 하면 이제 그거를 하려고. 그런 저입니다. 그래서 자 개인이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 아마 이번에는 다음 시간부터 할 건데 아마 주민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봅시다 하고 막 할 겁니다. 아마 결국은 이거래. 여기 있는 분들이 이 지역에 조성된 이 지역에서 혜택이 왔는 이런 마중물들을 우리 거로 몸에 붙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공공적인 하나의 뭐를 만들어 봅시다 하는 게 뭔데요? 그걸 일명 이제 협동조합인데 이 국토부에서 이걸 만들면서 국토부형 협동조합을 해서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이거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 5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우리나라의 법이 협동조합 만들면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너끼리 모여가 너끼리 뭐 잘못 하다는데 협동을 해서 뭔가 만들겠다는데 왜 예산 지원해? 했는데 이번에 뉴질 사업에서는 뉴질 사업비를 뚝 잘라가지고 한 5천만이나 잘라가지고 드릴 테니까 이 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생력이 생길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드립시다 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을 관리하는 마을관리협동조합, 일명 이제 마을조합이랍니다. 아마 이 마을조합이 이 사업이 끝나기 전에 빨리 만들어야지 그 돈을 빨리 쓸 수가 있어요. 사업 딱 끝나면 그거 나오면 돈 다 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원래 마을조합을 하나 만들으셔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은 관심이 있는 분, 다양한 분들이 좀 해서 마을조합을 해서 뭐 이게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유형을 많이 할 겁니다. 아마 시설물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또 하나 분과도 만들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우리 골목 이런 골목 상권이나 하니까 상권에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분과도 만들고 뭐 이런 몇 가지 뭐 여러 가지 문화나 교육 이런 식으로 문화 선진 뭐 주민이 한번 되보자 해서 이런 문화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면서 그런 데 대한 예산을 활용하고 그러니까 살살 해가 조금 설정만 나오면은 앞으로도 이 유산 사업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근데 관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예산을 드리려고 해도 공식적인 조직과 검증된 조직에서 얼마든지 드릴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좀 만들어라고 해놨습니다. 그냥 개인이 나 능력 있습니다. 내가 주세요 하는데 개인에게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주민들의 역할은 이런 하나의 형태, 마을조합을 하는 형태. 아마 이번에 이 도시대학은 마을조합 과정에 집중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한테 아마 저 강사분하고 이런 거 커리큘럼 보면 이런 쪽에 좀 방점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제는 마을조합에 우리 지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볼 거야. 우리 지역에 변화되는데 내가 한번 해볼 거야. 하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그런 얘기를 몇 개 좀 적어놨습니다. 뭐 그런 형태, 뭐 이런 형태입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이 이제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이 과연 지금 사람들이 도시재생사업은 자꾸 정부가 돈을 주면 우리가 쓴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가장 도시재생이 현재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주 크게 설명하면 되더라고요. 우리 지역이 아까 쇠퇴한 지역이잖아요. 쇠퇴한 우리의 공간을 활성화하는데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게 어느 지역 공간이 세트였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어느 부분을 활성화할까 하는 거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 고민을 하라고 요즘에는 이웃의 일본에 이제 마치 찌꾸리 운동합니다. 마을을 활성화하고 만들려고 운동을 하면 보자 하면서 그걸 일본에 범일본적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가 하고 어제 한 번씩 일본 영화 보면 막 믿고 사고 막 마을 반상회하고 안 나오면 페널티 막 벌금 때리고 하면서 자꾸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문제, 우리 동네 문제를 자꾸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라가 그래 고민해라. 팀만 모여가 고민만 하면 우리 돈 좀 줄게. 근데 일당 주는 것이 아니고 모여가지고 차 한잔 한다든지 밥을 함께 먹는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고민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전문가를 불러가 멘토를 해가지고 얘기 좀 들어본다든지 이런 하나의 이 사전에 준비하는 그걸 이제 주민제한 팀 프로젝트가 그런 사전에 할 때도 예산청에서 고민을 좀 해봐라. 이런 고민을 해 나가는 과정까지 지금 트레이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래 하면서 우리 지역 뭐가 필요하는 이런 의견들을 전부 다 모아서 만드는 게 우리 지역을 활성화하는 계획, 일명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입니다. 계획을 지금 전부 다 우리나라에 초기에는 우리나라에 한 5-6개의 메이저 회사들이 대구에 거도 만들고 경산에 거도 만들고 저쪽에 속초 거도 만들고 목포 거도 만들고 전국에 막 20개씩 이래 만드는 게 똑같은데 그 지역 막 이래 만드는 게 그러니까 그 지역 차별성이 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활성화 계획에 그 지역에 맞춤형으로 활성화 계획을 주민분들이 아이디어 제안하는 거를 하나씩 모아놓고 뭐 현장 지원센터 이런 데서 다 모아놓고 활성화 계획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뭔가 변하려고 하면 계획이 필요하니까 활성화 계획을 하나 만듭니다. 이 만들었는데 이 만들면서 이제 자 이래가지고 하는데 만들기 계획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이 돈이 보니까 어떻게 했나 이 정도 돈이 들어갔네 200이 들어갔네 300 들어갔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국토부나 이런 데 돼서 우리 지역 일을 활성화하려고 하니까 돈이 좀 필요합니다. 돈 좀 지원해 주세요. 대구시에 돈 좀 지원해 주세요. 노래 만들어 가지고 돈 좀 지원해 주셔 가지고 이겁니다. 그걸 지원해 가지고 이 지역이 할 수 있겠네 하면서 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돈이 뭐냐 하면 일명 옛날에 이제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물. 옛날에 펌프 이런 거 많이 했어요. 펌프 한번 시작할 때 항상 물이 아니고 좀 있으면 물이 내려가죠. 그럼 거기다가 물을 안에 뭐 바가지로 한 2바가지 하면 그 바가지 마중물을 하면은 옆에 패킹에 공간을 탁 막아 쫙 퍼는 이 마중물로서 저 밑에 있는 원수를 퍼먹으려가 이 지역 활성화하는데 종잣돈으로 쓰세요. 이런 하나의 과정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마중물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에서 주민, 행정, 전문가가 그렇게 못하면은 마중물 쭉 내렸는데 에이 하고 마중물 내려가면 또 마중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세태가 계속 갈 것 같고 이 마중물로서 퍼올라 가지고 이제는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이런 사업. 그럼 도시재생 지금 동산동은 어느 단계냐? 이제 마중물을 막 붓고 있는 중입니다. 붓고 와가지고 이제 뽑는데 이제 행정 혼자 실었느냐? 전문가가 실었느냐? 주민 같이 실어가서 물이 좀 품 올려야 됩니다. 품 올리면은 우선 처음에는 흙탕물이 오면은 그거는 버리고 그 다음 물 올려놓는 거는 크다란 다라이에다가 물 좀 삐어가지고 좀 쓸만한 깨끗한 물은 안차가 깨끗한 물은 옆에 얹고 식수로 쓰고 나머지는 또 허드렛 물 쓰고 나머지는 옆에 곱밥 만들어 곱밥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곡식 하는데 물도 좀 주고 마중물이 미쳐 내려가기 전에 또 마중물로 쓸 수 있도록 이 물을 마중물로 쓸 수 있도록 가축하고 이런 하나의 사이클이 들어가면 참 좋겠다. 아마 오늘 제가 이래 그 도시재생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이 이제 마중물의 이 활용도를 같이 고민하고 이 마중물이 우리 지역에서 변화되는데 아마 이렇게 하면 그렇게 야 얘기가 들어보면 알겠는데 당장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까? 내가 어디에 해야지만이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내가 그걸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갑니다. 아까 있는 마을조합을 한다든지 거기에 일익이 되어서 나는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어떻게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 이 아까 도시재생은 전체 토탈입니다. 어떤 분야에 있던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오면은 다 본인이 여기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기를 갖고 있는 분들은 아기를 갖고 오면은 뭐 육아 돌봄도 해야 될 수 있고 나는 뭔가 공방에 막 만들기 재밌다. 만들기를 통해서 또 할 수 있으니까 내 만드는 그게 비기트 제품이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쪽.
나는 여러분들에게 봉사를 하고 같이 소외계층하고 어울리는 게 나는 희열을 느껴. 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느낌. 이런 다양한 형태만 하면서 그런 것이 하나 둘 모여서 우리의 마중물들이 좀 더 계속적으로 뭐 2차, 3차 계속 하고 효과가 난다면은 이 지역은 지금보다 분명히 더 나은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활성화되는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뭐 도시재생이 뭔지를 한다. 도시재생은 쇠퇴한 공간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쪽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일익을 감당하기에 충분하게 역량이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 피곤하고 힘든 시간인데도 도시재생이 뭔지를 알려고 녹화하신 여러분들에게 존경의 인사를 드리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동산동 양영시 일원 사업총괄 코디네이터신 문선남 코디네이터님께서 도시재생 저희 동산동 양영시 일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